또 하나 착각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실의 선거를 제가 이 얘기는 이 방송에서도 했을 것 같고 한 2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보도를 일관되게 보수 언론도 그렇고 최근에 보도 경향을 보면 국민의힘이 앞섰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많아요. 경기 인천은 조금 민주당이 앞섰지만 서울만 완전히 엉터리 같은 기사입니다. 그건 적어도 언론인들이라 그러면 그런 거 보도를 내면 안 돼요. 조사기관도 조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선거 판세를 읽는데 도움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아무런. 일례로 2016년에 새누리당이 졌거든요. 122석으로 123석 한 그 민주당한테 일당을 빼앗겼어요. 예.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 선거 즈음에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몇 %, 얼마 나온지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37%, 갤럽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3%. 37대 23인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17.15% 차이가 나죠. 예. 그 주간에 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율이 34대 34입니다. 같은 실제로 결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혀 안 맞죠. 지금 서울에 윤희숙 의원이 지금 중성동에서 지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도 정당 지지율은 앞설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정당 지지율은 합해서 60몇 % 정도 나옵니다. 두 양당이 다 합치면.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지표.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거는 90%를 되게 다 넘습니다. 합치면. 예. 그리고 그 구도를 물어보는 지지. 뭐 정권 심판이냐 그렇죠. 유지냐. 정권 지원을 해서 여당을 찍겠냐, 정권 견제를 해서 야당을 찍겠냐. 이것도 90%를 넘어요. 그러면 요게 한 5% 갭이 있잖아요. 예. 이 갭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는 이 갭은 다 반윤석열입니다. 야당표라 봐야 되군요. 다 야당표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30% 후반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세 가지 지표가 다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권 여당 찍어내는 지지율. 이게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 결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에 응답하고. 예.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한 30% 남짓. 예. 근데 부정평가는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0%. 정권 심판론은 50%.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대로 이기려면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투표로부터 다 이탈을 해야 됩니다. 투표장에 안 가야죠. 예, 그것이 5번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져서 대부분 다 민주당 사람들이 안 나온 겁니다. 5번 다.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투표장에 항상 나옵니다. 비와도 눈와도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안 나올 때마다 대패를 했습니다. 5번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 차이가 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0.9%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 78%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의 30% 가까이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 아니, 대통령 선거 그렇게 아깝게 진 거에 허탈한 마음도 있는데다가 아니 그렇게 졌는데 패배한 대선 후보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간다 그러냐.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당대표가 또 서울시장 선거로 그걸 비워주고 옮기는 게 너무 명분이 없잖아요. 투표를 안 했어요. 광주 같은 데는요 36%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실망했다 이거군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서 구청장을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아까 정당 지지율도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이 MBN도 그럴 겁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데이터 2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표도 만들고 뭐 그럴듯하게 그게 뭐냐.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 어디가 윤석열이 몇 프로 얻고 이재명이 몇 프로 얻어서 예. 여기는 이재명이 뭐 몇 프로 이긴 지역이고 이건 윤석열이 이긴 지역이다.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완전히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 왜 엉터리야? 78%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선은. 두 번째 또 그럴듯한 걸 갖다 놓는 게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예. 여기 국민의힘이 얼마 얻고
그것도 완전히 엉터리. 그 투표율이 50%짜리예요. 그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그렇거니와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간의 그 표차, 지방선거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50.9%라는 낮은 투표율로 예. 국민의힘이 17개 이긴 적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치러진 선거인데 예. 그때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래 갖고 공천 파동이 났어요. 친박연대라고 하는 당도 생기고 무소속으로 20몇 명이 당선되고 범보수가 200석을 넘겼어요. 한나라당 자체만으로는 뭐 그때 153개인가 그랬지만 민주당이 81밖에 못했어요. 왜 그러냐? 서울에서요. 한나라당이 40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유례 없는 승리입니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이긴 건 딱 2번 있거든요. 보수정당이. 96년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갈라지는 통에 신한국당이 이긴 거. 그 다음에 그 2008년 선거. 그거 유일합니다. 투표율이 46.1%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총선이 60%였는데 14%나 떨어진 거예요. 친노가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 덕에 이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4개월 전에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나 졌던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63%. 그리고 2006년도에 한나라당이 25개 서울의 구청장을 다 가져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1%. 2002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가져간 그 선거는 김대중 정부 말 월드컵 할 때인데 그때 투표율이 48%. 이렇게 5번이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 거냐? 저는 총선 투표율이 55%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 4년 전에 66이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치러졌던. 예.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에요. 2000년에 17개를 했어요.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서울의 국회의원 정수는 48과 40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17개. 4년 뒤인 2004년도에는 16개. 그리고 4년 뒤인 2008년 아까 말한 40개. 그 투표율이 40개. 예, 예. 이례적으로.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152석으로 승리를 할 때도 서울은 16개. 그때 48개 중에 16개. 3분의 1 딱 가져갔어요. 2016년에 아까 말한 그 질 때 말이죠. 민주당한테 일당 내줄 때 12개. 그리고 4년 전에는 8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울에서 12개 할 때도 정당 지지율은 많이 앞섰다고 그랬죠. 예, 예, 예. 근데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정당 지지율이 앞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엉터리라니까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20% 차이가 나면 이 구도가 모든 걸 눌러서 인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35대 55거나 38대 58이어도 힘을 못 쓰는 상태인데 지금 이종섭 이슈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라든가 또 민생 토론회라든가 또 공천의 친윤 공천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소환돼서 정면에 보이니까 멈췄던 감춰졌던 정권 심판이 다시 작동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종섭 효과다. 이종섭도 있고 아까 친윤 공천. 친윤 공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 잘라냈잖아요. 이 선거에 처음엔 공천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뒤로 갈수록 힘이 쭉 빠졌고 결국은 다 받았잖아요. 뭐 친윤 중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이용우 의원도 받았잖아요. 자기를 물러나라고 그런 사람을 그게 서울의 중도층 또는 이런 서울 표심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 예, 예. 그거는 볼 것도 없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여당을 찍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정당 지지율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 후반대에서 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요. 이 정도 규모는. 문제는 이걸 못 이긴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후보를 집어넣으면 윤희숙도 그 정도 표. 다 그 정도 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못 이기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한동훈 위원장 카드를 꺼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힘에 붙이고 뭐 이거 대통령 갈수록 이제 예. 그걸 못 막아냈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 또 되는데 또 이종섭 이슈에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성급하게 또 대통령실과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 정치를 좀 알고 선거를 아는 중진들은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도 좀 우려를 표해요. 네, 우려를 표했는데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빌려서 지금 그분들 공동선대위원장 앉았으니까 긴급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서 이게 지금 당의 뜻이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을 뭐 익명 인터뷰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또 일부 대통령실 수석들도 구설수에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